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함께 해주실 1부에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영식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영식입니다. 그리고 오윤혜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자, 화요일이고 날씨가 이제 오후 되니까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오락가락하네요, 날씨가. 내일 기온이 확 떨어진대요. 모레쯤에는 제가 아까 확인한 바로는 영하 14도 예보가 와, 되어 서울이? 있습니다. 예. 와. 모레면 새해 첫날 아니에요. 네. 어. 일출은 포기하시기 거기 바랍니다. 나가면 안 되겠네. 맞습니다. 예. 근데 겨울은 전 좀 추워야 된다고 그치.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지구가 좀 이렇게 또 기온이 올라가니까 추운 거 추워야 참아야죠. 제맛이다. 저기 네. 기후가 추운 것도요. 네. 그 온난화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 그래도 좀 추우면 그 온난화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 비정상적으로 추운 겁니다. 네. 추워야 된다, 겨울에는. 네. 여름엔 더워도 되고. 진짜 T예요? 아, 저 극티예요. 아, 그래요? 대문자 T입니다. 우리 오윤혜 씨의 이 감성을 그렇게 네. 깨버리네. 괜찮아요. 저도 T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오늘 완전 T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뉴스들 살펴볼 텐데 오늘 오전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뭐 가족 그리고 또 자신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의혹들이 함께 나온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나온 이런 내용들 의혹이 있다는 부분만으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은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고 제법 긴 시간 끌고 왔던 이슈였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입장 발표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원내대표 사퇴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뭐 늦었지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조금 더 빨리 결단을 내리셨으면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내용들 본인의 보좌관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좌관들이 특히 법조인들이고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지금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들을 인지범이 몰랐던 내용들이 아니라 특히 뭐 배우자와 관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셨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설령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좀 선제적으로 사퇴를 한 다음에 바깥에서 해결해 나갔으면 그 언론에서 계속 하루하루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그런 거를 좀 지금 그 표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뭐 한겨레 취재 내용으로 나온 지금까지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된 의혹들 네. 쭉 네. 정리가 돼 저거를 있는데 다 예. 이렇게 우리가 접하지 나열하게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연예도 사업도 일도 다 타이밍이 이제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타이밍이 저는 안 맞았다. 오히려 김병기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기대와 이렇게 좀 좋아해 주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분들에게도 조금 속상한 일이 아닐까? 조금 더 일찍 사퇴를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예. 지금 뭐 원내대표직 물러나면서 시시비비를 가린 뒤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라는 의지를 비춘다라는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왜 의원직 사퇴를 얘기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의혹들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그까지 나왔던 거죠. 그렇죠. 의원직 사퇴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이게 고발된 건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예. 이제 표로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의혹들 중에 어떤 거는 실제 형사 고발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안이 있고 수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직을 달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여전히 당에 부담을 끼치는 것은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의원직에 대한 것도 어찌 보면 내려놔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고 혹은 이 당직을 갖고 있는 게 좀 부적합하니까 무소속으로 남아달라 이제 이런 요구들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1차적으로 일단 오늘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은 지셨다고 보고요. 예. 다만 그 사퇴의 변중에는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라는 것은 여전히 언론의 의혹 제기에 자신의 해명이 좀 불충분했다 내지는 설득력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을 앞으로 더 가려보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언론에서 의혹 제기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예. 다만 거기에 합당한 해명과 설명이 일찌감치 좀 뒷받침됐다라고 하면 상황이 여기까지 됐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타이밍 아까 이제 오윤혜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사태의 분수령이
크리스마스 때 이제 뭐랄까 좀 프레임을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서 여의도 맞돌이 이 텔레그램 방을 공개했던 예.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의 선택이 저는 이 사퇴에 준하는 상황을 불러 일으켰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자들에게 뭔가 좀 태도적 측면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고압적으로 맞아요. 행동한다든지 네. 뭐 상처난데 소금 뿌리니까 뭐 좋으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방식의 접근이 상당히 어찌 보면은 죄송한데 한겨레 기자분들에게는 그게 동력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 지적도 많았고 여의도 맞돌이 카톡방은 이제 사과를 하기보다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했다. 사적 보복, 보좌관들의 사적 보복 프레임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이 어찌 보면 여러 이 그 제보를 하시는 분들에게 괘씸죄가 더해져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있어서 정치적 책임을 졌으니까 앞으로 이제 본인이 의혹이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하실지는 좀 두고 볼 일인데 이 사안이 지금 고발건이 꽤 많아서요. 예.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발건에 더해서 어제 MBC에서 단독 보도했던 내용, 예, 그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이 김병기 의원 간의 그 녹취가 공개된 게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인데 이때 두 사람은 서울시 당의 이 공간위의 그러니까 간사이고 공간위원이고 그랬던 상황이었고요.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 강서구죠. 이쪽에 시의원 출마를 했던 김경이라는 현재 시의원입니다. 당신 후보자가 강선우 의원실의 사무국장을 통해서 1억이라는 금품을 줬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받은 정황에 대해서 김병기 당시 그 공간위 간사와의 뭐 상의하는 혹은 뭐 고충을 토로하는 그런 녹취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 해당 녹취에 관해서 뭐 강선우 의원은 바로 SNS에 글을 올려서 공천을 약속하고 돈 받은 적 없다라는 입장 냈고요. 그 해당 시의원인 김경 시의원도 돈으로 공천을 매수하지 않았다라는 입장 냈고요. 김병기 의원도 그 녹취 안에서 들어보면 뭐 돈 돌려줘라 이거 심각한 문제다 네. 뭐 이런 식의 인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입장이 따로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보도 나오고 굉장히 일파만파 커져 나가고 있는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죠. 이 인물이 강선우 의원을 지금 형사 고소했어요. 뭘로요? 거기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강서구의 일이니까 그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발을 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김경이라는 인물이 당시에 다주택 문제로 컷오프 대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바로 다음에 단수 공천이 되고 당선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대가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그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강선우 의원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뒤늦게 인지를 하고 본인이 받은 건 아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기 지역이라서 자기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오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단수공천도 그 당시에는 전 지역이 다 단수공천으로 서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까지도 나왔어요. 이제 김병기 당시에 간사 같은 경우에도 간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은 나온 게 없고, 오늘 이 부분은 이제 정청래 지금 대표가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빼고 나머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윤리감찰을 해내서 당내에서도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선제적으로 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좀 사퇴가 늦어졌던 이유기도 한데 특히 민주당이나 진보진영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별일 아닌 거, 심지어 없는 일들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정말 가짜 뉴스처럼 공격을 했고 그 공격에 뭐 재판까지 넘어갔던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자분들도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반사적으로 방어 본능이 먼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이제 김병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쉽게 자리에서 물러나기 어려웠던 건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지했던 사람 아니면 뭐 지지했던 정당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아예 없으려고 기대하는 건 좀 저는 아니기 궁금한 때문에 게 보좌관의 의원의 허락 없이 돈을 받아서 보관할 수 있나요? 그걸 아니라고 본인은 모른다라고 지금 강선우 그러니까 의원은 전 그거를 의원은 확인을 얘기하고 해야 있는 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상식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가져왔으면 보좌관이 우리 의원님 모르게 어쨌든 자기가 보관해보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타이밍이 지금 강선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 지금 녹취가 지금 녹음된 그 타이밍이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이제 강선우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그 부인하고 보좌관은 있죠. 왜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 바로 작동시킨. 그러니까 지금 예. 오현혜 씨가 지적한 부분이 뭐가 문제가 걸리냐면 얘기라고 갈 수밖에 없냐면 네. 왜 국회의원들의 그 지역구에 그 시의원, 구의원들의 공천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힘을 마치 진짜 인사권을 가진 것처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으니까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먼저 깨야 된다라는 게 이 사건에서도 사실 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 상황은 당의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하는 내용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수사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간 것 갈 수밖에 아니겠습니까? 없어요. 네.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도 이후에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찌됐건 정파적으로 이제 반대에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있는 거지만 굉장히 강력한 또 공격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쵸. 이 이후 상황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천 예. 게이트 막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언급을 하고 민주당에 대한 총공세 그리고 뭐 지방선거 당시에 뭐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다른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이것도 뭐 이제 소위 이제 특검 가자 이런 주장을 아마 할 가능성도 예. 있다라고 보고 어제 오늘 사이에 제가 좀 기류를 지켜봤을 때는 제가 이제 몇몇 정치부 기자들에게 들었던 얘기로는 어제 밤까지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박수현 대변인 같은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 인터뷰를 보면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원내 대책 회의에서의 발언이라는 게 해명과 사과를 무게를 둘 뿐이지 거취 정리에 대한 부분은 그 방점을 찍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분위기도 사실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저는 이 뉴스타파의 녹취 보도가 하나 있었고 예. 또 MBC의 방금 우리가 다뤘던 강선우 의원 등장하는 이 사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는 크리티컬한 사안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성 노치까지 나와버린 상황이니까 이거를 해명과 사과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다고 한들 이 논란이 이제 예를 들어 가라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스스로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취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안이 들고 아마 이제 당 지도부는 고민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까 윤리감찰단 지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궐이 1월 11일에 결정이 됐어요. 1월 11일에 이제 원내대표가 새롭게 뽑힐 것이고요. 그리고 최고위원도 그때 당시에 이제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1월 11일까지 한 열흘간의 기간 동안 아마 이 논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뭐 특검법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이슈로 덮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사안 자체가 정치권이나 지금 언론에서 받아들이기엔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과연 그 정도의 보관으로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네, 민주당이 어떤 방법을 찾느냐, 그리고 이제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은 또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이거 좀 중요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음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쿠팡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네. 정말 아시다시피 김범석 그 쿠팡 INC 의장은 안 왔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나는 한국말을 못한다라고 했던 이 해럴 로저스 대표가 지금 나와 있고 뭐 다른 얘기보다 일단 그 통역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이제 통역기 착용해라라고 했더니 우리 통역사 유능하다. 차라! 그래가지고 찼어요. 네, 일단은 그 통역기 지금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좀 귀에 저렇게 뭐 착용하고 있는 사진 이거 말고 아까 귀에 착용하고 있는 거 보여주셔야지. 네. 사람이 뭐가 됩니까 내가? 예. 뭐 저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쿠팡에서 그 5만 원짜리 쿠폰 준다는 거 있잖아요. 뭐 건 아니죠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번에 청문회 나와서도요. 저 양반이 저 외국인 양반이 저 로저스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황 파악을 아예 못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상황 파악 못하는 부분을 이 청문회 의원들이 질의를 했어요. 네. 이거는 쿠폰으로 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주는 건 잘못된 부분이고 실제 5만 원이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국내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다른 기업들은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가량을 실제로 쓸 수 있을 만큼 지급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뭐 당신네들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뭐 명품샵이라든가 여행사 홍보한 거 아니냐 이거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제대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조목조목 이미 잘못됐다는 부분을 짚어줬어요. 예. 그랬더니 대답이 아니요
우리는 전례 없을 만큼 사상 최대 액수로 배상한 겁니다. 네. 라고 답을 했어요. 회초리에서 끝날 일을 몽둥이를 들게 만드는 사태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뭐 저 지금 로저스라는 사람의 취지는 그 1조 6천억이 넘는 보상 아니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이게 5만 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뭐 5천 원짜리 두 개에 뭐 2만 원 이 얘기를 디테일하게 저 사람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일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된 거 3천 건 우리가 확인했고 거기에 따른 보상안으로 1조 6천억이 넘는 돈을 쿠팡이 낸다. 이것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1조 6천억 원은 현금으로 나라에 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청문위원들이 그 부분을 짚고 들어가니까 청문위원들이 정확히 뭐라 하냐면 예. 더 추가 보상안 내놓을 계획이 있냐 없냐 yes or no로 답하라 라고 했는데 yes or no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상 최대 계속 배상을 하고 똑같은 있습니다. 얘기만 하고 그 얘기만 있는 하고 겁니다. 있어요. 예. 이 모든 게 저는 김범석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김범석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저 헤럴드 로저스가 국회에 나왔을 때 일단 외국인 대표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통역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었는데 저번에 통역을 한 달에 건너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그렇죠. 지연되고 네. 이게 전략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서는 이 동시 통역을 통해서 시간을 좀 줄이고 효율성 있게 이제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삐딱한 자세로 나왔다라는 것을 일단 네.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고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를 네. 이제 만방에 다 보여준 거고요. 다만 이제 김범석의 아이디어에 담겨 있는 것은 이 한국 중심이 아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미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오늘도 일부 보도에 따르자면은 이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 한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공시를 이미 했어요. 1조 몇천억 원에 준하는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고 쿠팡은 여전히 순항 중이다. 이걸 지금 미국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네. 미국에서는 자신들이 상장사이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에 로비를 하거나 한다라는 것은 저는 쿠팡이 특히 김범석 의장이 뭘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는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기업들의 이런 변칙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라는 사람이 행정부의 수장인 국가이고 네. 그런 사람들 그런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국민들입니다. 근데 지금 기업 하나가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조치들이 전부 다 우리 국민을 능멸하는 조치거든요. 네. 이거는요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예. 소비자들은 팩트를 통해서 이성으로 판단하는 시기 그리고 그런 기간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응함으로써 이제 감정을 건드린 예, 거예요. 예. 그렇죠. 괘씸하다 망해볼래? 하면서 탈팡 릴레이가 이어져 오고 있고 오늘도 제 친구들이 탈팡하라고 저한테 난 이미 탈팡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면 앞으로 회복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SEC라고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여기에 그 쿠팡이 공시를 했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 1조 6천억이 넘는 돈으로 보상안을 마련했고 자체 조사했더니 3천 건 유출했다. 이게 뭐냐? 자신들의 자체 조사 결과를 공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인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이거 거짓말로 보인다라고 네.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공시했잖아요. 네. 그 미국 SEC에 거짓 공시를 했을 때 이들이 받게 되는 그 페널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짓이란 걸 밝혀내버리면 쿠팡은 망합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을 스스로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 청문회가 이제 밀도 있게 진행이 되고 확인되는 부분들이 많아진다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지금 팀장이 돼서 TF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한 거는 개인정보 유출 3,300만 건 우리가 확인했다. 네. 그러니까 재확인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야 청문위원들이 개인정보 유출한 쿠팡 그 전직 직원이 네. 쿠팡에 보낸 경고성 메일을 입수했고 이걸 청문회 직전에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 따르면 그 배송 주소 데이터가 1억 2천만 건 이상이고요. 주문 데이터가 무려 5억 6천만 건 이상, 그리고 이메일 주소 데이터가 3,300만 건 이상 유출됐을 것을 그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생각해 보자면 이 사람이 지금 메일을 보냈다는 사람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문위원들은 이것을 신뢰하고 있고 청문 기간 동안 최대한 확인하겠다. 네. 쿠팡의 민낯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 아니 일단 유출된 정보가 디지털 정보잖아요. 예. 디지털 정보가 3,300만 건이 유출이 되는데 그중에 3,000건을
그 저장이 돼 있었고 그걸 완벽히 회수한다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유출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뻔뻔한 하드 드라이브에만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애초에 국민은 개, 돼지, 바보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넘어간다고 지금 아하.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저 김범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식으로 쿠팡을 경영해왔는지 어제 일부 보도에서 보면 뭐 그 회사 초기에 아마존 사례를 예로 들면서 그 걸렸을 때 벌금이 얼마냐.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질러도 그럼 돈으로 얼마면 돼 이런 자세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딱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천명했던 부분이 있죠. 이 벌로 금융치료를 해야 되는 거다. 그들이 감당 못할 만큼의 손해를 배상하게 만들면 회사들이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뭐 국민들이 살팡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광수 대표 얘기한 것처럼 살라미 요법을 써서 쿠팡을 괴롭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 충분히 좋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거는 몇 년 버티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또 이들이 하고 지리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제도부터 바꿔야 돼요. 근데 제도 이게- 바꾸고 네. 지금 말한 미국의 쿠팡 INC에 우리 법무부를 통해서 고발해야 됩니다. 예. 허위 공시했다는. 예, 예. 저는 이게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이미지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사망 노동자들이 엄청 많았고 쌓였죠. 예. 그들을 대하는 쿠팡의 태도 그리고 유가족을 2번 죽이는 만행들이 계속 이제 밝혀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운영 방식 자체가 비인간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90%의 매출을 올려주는데 그렇죠. 이거 우리가 안 하면 매출 90%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앙일보 보도 보면 익명의 그 쿠팡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앞서도 박영식 평론가가 지적해줬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 투자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하락을 가장 걱정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요도로 따지자면 1순위는 미국 증시고 2순위가 이제 고객 이탈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SEC에 공시를 먼저 한다든지 거기도 4영업이라는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공시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슈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공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죠. 고객이 이탈해서 매출이 떨어지면요. 증시는 하락하는 거예요. 1순위가 당연히 고객을 지키고 매출을 내야지 증시가 올라가는 거죠. 미국에는 다른 형태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예.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1초만 확인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미국의 건데. 그 대관과 로비에서 이들이 하는 패턴들을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분석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연방 의원들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흘리고 그리고 싱크탱크라는 것을 통해서 보고서가 나와요.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그 유력 인사들이 그 보고서를 들고 방송이나 언론에 나와서 그걸 흔들고 다닙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보가 전파되는데 쿠팡이 원하는 정보들이 전파가 되겠죠. 지금 우리도 그걸 접수하면서 뭐 오브라이언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자본주의와 시장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어떤 기업 운영의 자유를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보장을 많이 해주고 관대하게 좀 바라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치권을 로비해가지고 과거 트럼프 행정부 인사를 통해서 당장 로비해가지고 나왔더라는 워딩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위협하고 있다. 뭐 이딴 식의 발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범석 머릿속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관으로 미국 정치권을 잘 로비하면 미국의 외교력을 등에 입어서 한국 정부 정도는 우리가 무릎 꿇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고 맞아요.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너무 물러본 것 같아요. 우린 대통령도 끌어내렸던 민족이지.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뭘로 보면 네. 쿠팡 따위가 지금 장난하나. 그리고 이제 과거에 좀 마음이 아픈 뭐 전례이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뭐 불매 운동이라는 게 뚜렷하게 성공했던 전례가 과연 있었느냐 이런 것들도 아마 다 검토해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가지고 기업들을 대하고 있는가, 특히 산재와 관련돼서는요. 사람을 돈으로 보는 순간 기업을 폐가망신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올해만 하더라도 산재 1위가 쿠팡 주식회사예요. 이미 예.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악덕 기업인 게 다 드러났는데 이런 식으로 반성과 성찰이 없는 데다가 꼼수까지 부려가지고 외교 통상의 문제까지 비화시킨다? 이거를 용서하면은요, 전 대한민국에 미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쿠팡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가 물론 지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실제 뭐 제조라든가 아니면은 뭐 매출, 유통 이런 것에서 얻는 수익하고 그 회사가 주식회사라는 형태를 통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자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자본력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에도 지금 쿠팡이 하고 있는 거는 선을 넘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이제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쿠팡이 취하고 있는 형태 있죠. 예. 시장을 그러니까
공장 수익이 나는 곳을 이 다른 나라에 만들어 놓고 본사를 미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둠으로 해서 자기들의 법적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해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쿠팡이 표현이 그렇지만 성공해 버리잖아요. 대한민국은 정말 자본주의의 수탈 시장이 됩니다. 안 그래도 국제 자본에 의해서는 사실은 여러 번 우리 시장이 놀아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를 그냥 용인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막아야 될 일이 돼버렸어요. 예. 네.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뭐 탈팡이라든지 국민들이 보여줄 수 있는 소비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부와 제도권에서 해야 될 일 분명히 있는 것이고 쿠팡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대관을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쿠팡이 떠들고 있는 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뭐 모르겠어요. 그 누군가의 표현처럼 재래식 언론에서는 그런 것들이 작동할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뭐 유튜브 시장도 그럼요. 만만한 시장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것만 이 뉴스만 해도 10분 이상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 오늘 오후에 그 지라시가 한번 돌았는데 그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각종 뭐 보수 성향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레거시 언론들이 이 쿠팡의 광고를 받아먹고 있는 곳들이 다수 있잖아요. 네. 그 광고 한국의 언론 광고 시장에서 쿠팡의 광고를 빼버린다는 지라시가 한번 돌았어요. 네. 실제 돌았거든요. 아마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돌겠네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더 우습게 보는 거죠. 이건 또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인 개혹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청문회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문위원들이 입장문까지 내면서 단호한 결기를 보였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볼 거 없어요. 짜증만 나고 화만 납니다. 예.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